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신년사라는 게 저희가 전망을 해도 잘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 매년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커다란 기대라든가 거기서 아주 새로운 걸 발견한다든가 이런 생각들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독특하게 작년 상반기 속도가 너무 빨랐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속도가 점점 둔화됐고, 특히 핵심인 북미 관계에서 뭔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신년사였었기 때문에 평소에 신년사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저 같은 사람도 올해 신년사에는 북한이 뭔가 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건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는 신년사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1.5트랙 이런 회의들을 하게 되면 특히 미국 쪽 사람들은 북한 신년사에 거의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북하고 이제 대화가 막판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북이 뭔가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진전된 조치를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발언들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년사였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사실 신년사 발표 불과 이틀 전에 또 친서가 청와대에 왔다고 하고, 친서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틀 전에 왜 친서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 내용과 이번에 발표되는 신년사의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있었던 신년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신년사 내용을 보면 형식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2018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국제관계 순으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뭐 뒤에 또 이석기 박사님은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도 제재 국면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가 좀 두드러지는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9호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근데 이게 이제 작년 9호를 보면 사회주의 강국 건설, 그리고 재작년 9호를 보면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 뭐 이런 표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약간 톤 다운된 9호인 것 같습니다. 좀 어찌 보면 약간 밋밋한 톤 다운된 9호를 발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년차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이제 5개년 전략 마무리가 되면서 성과가 나야 되고, 성과가 나려면 4년차에 뭔가 좀 핵심적인 일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대남 분야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2018년 성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2019년에 하고 싶은 일들, 새로운 의제,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된 신년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도 구호를 내놓은 게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가자라는 표현을 한 게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년사에서는 이제 군사적 긴장을 낮추자 해서 평화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뒷부분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통일이라는 의제를 평화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렇게 제기한 그런 신년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대외 분야이고, 이따 뭐 김 교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자신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나의 공화국과 그리고 당과 자신의 의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굉장히 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없었던 표현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작년 신년사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핵탄두, 탄도 로켓들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갔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압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표현이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좀 잘 연설문에서 거의 쓰지 않는 이중부정이나 중언부언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혼자 그걸 보면서 드는 느낌은, 저도 다른 분들 그 연설문 써드리고 하지만 연설문 문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엉키는 경우는 발표하는 사람이 손대면 문장이 이상해지거든요. 혹시 직접 손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방식은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하고 좀 다르게 응접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발표하는 게 좀 흥미로운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남북 간에 했었던 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우리 남쪽에서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북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불가침 선언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한 2번 정도 세게 강조를 한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나 9.19 공동 선언이 불가침 선언이니 불가침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문에는 대치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한 것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뭐 이게 제재 대상도 아닌 부분이고 남북 간에 합의하면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는 이쪽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많이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전쟁 무기의 반입을 하지 말라라는 게 자신들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요구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고 확대됐기 때문에 요구 수위가 좀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침 선언을 했으니 이제 그 새롭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군사 훈련이라든가 혹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표현은 좀 더 마일드해진 것 같지만 실제 수위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적인 행위라는 표현은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제 이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앞에 이제 그 대내적인 필요하고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그 군대에 쏟아졌던 여력을 경제 부문으로 북한이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실용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올 신년사에 있는 2018년 평가 부문에 보면 군수공업 부문에서 농기계, 건설기계, 인민소비품을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공업 부문의 역량들이 이미 인민생활 향상 쪽으로 돌려져 있고, 그리고 북한 보도들을 보면 원산 갈마지구 같은 그 큰 건설 현장에 군인들도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성과를 내려면 사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한 게 북한의 내부적인 필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보면 한 9월 달까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주장을 하다가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종전선언 의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를 아마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 평화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정전선언의 당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의 입장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제 2019년이 보면 중국이 이제 신중국 수립한 70주년이기도 하고 북중 간에는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배려를 넣고 그래서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참여하는 다자평화 협상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부분이 국제 파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남북 파트에 이 제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한에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미중을 참여하는 다자평화 협상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꼭 찍어서 이 부분에 재개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문의 표현은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를 원하는 남쪽 기업인들의 사정과 뭐 그걸 헤아려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느낌은 개성공단을 금강산을 꼭 열고 싶구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강력한 표현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제재 국면이고 그리고 특히 금강산보다 개성은 훨씬 많은 제재 조항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북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남한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남측이 좀 제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통일 문제를 새로운 추가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신년 사회는 핵심 화두가 평화였었는데 올해는 평화에다가 통일 이슈를 이제 더불어서 제기할 것임을 적극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평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사자가 남북 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포함되고 중국도 포함되는 문제이지만 통일 문제는 사실 남북 간이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남북 부분에서 좀 그 민족 공조와 관련된 부분을 훨씬 강화해 나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남북 관계는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올해의 추세를 계속 이어서 발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슈들도 굉장히 있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훨씬 증가한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뭐 다시 정리하는 수준인데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군비 통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훨씬 심화 확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 진전이 된다면 또 새로운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전쟁 장비 반입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또 새로운 논란을 낳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핵심적인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이 높은 기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결국 경제협력 사업은 제재 해소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협력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비핵화 협상의 어떤 진전이 어느 정도 나는가가 관건이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제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에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이 들어가는 이 다자협상 구도가 되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제3의 변수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들은 또 증가해서 올해보다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2018년보다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2018년만큼의 속도를 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남북 관계에서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남한 정부가 이걸 받아서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진정한 성과가 나려면 결국에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이 관건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센토사 선언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첫 항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해소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요구일 것 같고요. 그 돌파구는 결국에는
그 실무회담보다는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모호한 위협이라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긴 하지만 결국의 초점은 올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초점은 대화에 있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황 진전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미국과 일본 언론은 새로운 길에다 초점을 두면서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진정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조짐이다 라는 내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원 박사님께서 연설문을 본인이 고치다 보면 이렇게 어색해진다고 했는데 그 표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 위에서 6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자 그겁니다.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 도를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도를 빼도 되는데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하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될 수 있다 이러면 좀 다른데요. 아무튼 신경 써서 한 건지 아니면 고치다 그렇게 된 건지 아주 간단한 거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지만 짚어봤고요. 아까 30페이지에는 중간에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또 전파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실전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대과거처럼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언론에 보면 올해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는 언론들도 몇 군데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문귀를 조금 더 주목하시라 해서 제가 마침 자료집 뒤에 있길래 봤습니다. 첫 발표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층 더 깊이를 더해서 언제나 늘 재미있게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김준영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